저는 1998년부터 한국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뱀장에서 다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도 영광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 뭘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라는 걸 생각하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찬욱 목사님께서 이렇게 Here and Now 이런 걸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다문화 시대와 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ere and Now라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정리해 나갈 건데요.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시지만 한국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서울의 중구의 합계 출산율이 0.5랍니다. 2.1이 정상인 거 잘 아시죠? 그리고 관악구가 0.54인데 2.1이 정상이었는데 0.5면은 이건 뭐 무지막지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쟁 수준에나 나오는 그런 숫자인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 전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이 자연인구 연간으로 처음 감소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2016년부터 그런 일이 2016년도에 예측할 때 2029년에 감소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 한 3, 4년 새에 10년이 땡겨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안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 국적 취득하는데 전에는 이제 혈통주의, 속인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혈통으로 한국 국적을 줬는데, 이제 이게 속지주의로 한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를 홍남기 부총리께서 8월 27일 날 적극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내년에 어떻게 될까 그럽니다. 그 귀화 요건도 저희 교회에 이렇게 귀화 시험 보기 되게 힘들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친구도 3번 떨어져가지고 목사님이 이번에 시험 보는데 붙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귀화 요건도 완화되고 복수 국적도 확대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재이지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온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지금 형태는 1990년도에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한 5만 명인데 그때 미군들이 전부 다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한 50년이 지나게 되면은 100배가 늘어난 500만 명이 될 거다라는 그 추세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Now and Here 여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한국에서만 일어난 거냐? 그게 아니라 Now and Here 두 번째는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율 추이로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 거 잘 아시죠? 1800년도에 3%였습니다. 산업혁명 시작했었을 때. 그런데 지금 한 55% 전 세계 도시화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한 2050년 되면은 한 68%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메가 트렌드가 한 200년 동안 연결되어져 온 그런 흐름이고, 이러한 흐름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그런, 또 이주민이 발생하고 다문화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이러한 메가 트렌드가 200년 동안 쭉 진행되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분명히 진행되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지요. 이렇게 외국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다들 잘 아시지만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다원주의적 다문화 모델을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동화주의 얘기하면은 보통 우리 한국에서 국제 결혼한 그런 자매가 아니라 여자들이 얘기할 때 다문화 되게 싫어한다는 거 아십니까? 다문화 하면은 한국 사람은 되게
높고 이렇게 올바른 생각은 아니지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여자들은 낮고 이런 그런 생각이 깔려져 있다 보니까 나는 옳고 너는 나한테 무조건 동화되어야 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한 한국 남자에 있어서 이렇게 다문화 교육하면은 베트남 여자가 한국 요리 배우는 것들이지 한국 사람이 베트남 말을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현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실패한 것들로 많이 이런 현상들을 얘기하죠. 이 미국의 이 부분에 있어서 멜팅 포트 잘 아시잖아요. 다 넣어서 끓여서 하나로 묶어낸다라는 거가 유럽 사람들일 때는 이게 잘 됐는데 이제 이게 아시아하고 남미 쪽들 와서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요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 교회가 요거를 다 포용하지 못한 것에 따른 현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미국 교회가 진짜 낮아져서 진짜 섬김의 자세로 해서 백인 중심의 멜팅 포트가 아니라 이 남미나 아시아계도 다 진짜 다 품을 수 있었으면은 이게 달랐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원주의 모델 이야기할 때도 이거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국회에서 문화 다양성 협약을 2010년 2월 달에批准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할 때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다원주의적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이런 생각을 갖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우리 외국인들 한국에 와서 그 병원에서 암 걸려서 불쌍하니까 여기 와서 치료해라, 여기서 다 그렇게 국률의 마음으로 한 거가 아니라 한국 와서 돈 써라라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유학생들도 여기 와가지고 뭐 좋은 거 배워가라는 마음도 있지만 여기서 돈 많이 써라라는 그런 것들이 더 좀 왜곡되어져 있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공존하는 모델은 동화주의와 다원주의적 다문화 모델을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삼일체적 다문화 모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일체는 복잡하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세 위격 한 본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바도기아 교부들께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처음에 이렇게 그 세 위격을 얘기했는데 어거스틴이 이걸 이렇게 틀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시고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와가지고 한국에 그대로 들어와서 유교주의적인 성향과 이게 물려가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의 영어 예배, 뭐 미국 사람들의 영어 예배는 되게 높은데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의 영어 예배, 그리고 인도와 필리핀의 영어 예배는 밑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조금 이상하게 되어져 있는데,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일 때는 이게 페리코레시스적 상호상통, 상호내주 성부, 성자, 성령이 되게 중요했는데, 요걸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겠다 보니까 요걸 갖다가 죄성의 자기중심적인 것들로 내 중심의 방식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한 본질로서 생각하는 멜팅포트의 동화주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또 새 위격으로 따로 국밥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나눠서 있는 샐러드볼 모델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가 올바로 성경적인 삼위일체의 다문화 모델을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부대찌개 좋아하세요? 예, 아유, 우리 황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부대찌개 모델이다라고, 부대찌개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부대찌개 좋아하는데, 부대찌개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가난한 시절의 햄과 한국적 김치와 육수가 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맛이 나오는 공동체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내어주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김치가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를 내주고, 햄이 자기를 부인해서 내어주면서 육수가 햄에게 들어가고 햄 안에 김치가 들어가서 나는 높고 너와 나는 틀리고 다르고 아는 거 그거 아시죠? 그거 얘기 안 해도 되죠. 하여튼 이렇게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의 싸움이 아니라 교만과 욕망의 그런 나를 부인하고 내어준 자리에 육수가 들어와서 서로 낮아지고 섬기고 하나 돼서 연결되어지는 교제. 그래서 김치와 햄과 육수가 페리코레시스적으로 상호상통하는 교제를 통해서 부대찌개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어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들과 같이 공존해가는 형태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히어 앤 나우 세 번째 부분을 세 번째 꼭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다문화와 비즈니스가 서로 쌍둥이고 커플이고 이게 같이 가는 거였었다라고, 쌍둥이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계적인 현재 우리 국가주의 이 이야기는 사실 웨스트팔렌주의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30년 종교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돼서 국가주의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와 상품이 이렇게 막 이동하고 그리고 생산을 해서 팔아야 되니까 막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같이 태어나가지고 따로따로 가긴 했지만, 미국의 정치학자 홀필드는 국가 기능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18세기 이전에는 안전해서 18세기, 19세기에는 이제 제국주의적 성향도 있지만 분명히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이뤄가는 게 국가의 기능이었다면은, 현재는 이민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또한 이제 우리 현재로 좀 더 갖고 와서 말씀드리면은, 개도국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 그러니까 선진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비즈니스적 환경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이나 한국에 들어가면 자기 세계관과 가치관을 확 바꿔버린다라는 거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 기회비용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루에 시간을 투자하면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걸 전혀 몰랐었는데, 우리 몽골 친구들 한국에 오면은 나는 하루 이삿짐 알바하면 15만 원 버니까 주일날 교회 가고 이삿짐 알바 안 하면 15만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거를 갖다가 경영학 책, 경제학 책에서 배우는 거가 아니라 몸으로 배워요. 이게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국제 결혼한 친구들도 처음에는 시집에 이렇게 자기가 적응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나서 적응이 되고 나면 돈 벌러 가요, 거의 다. 동포들도 그래서 다문화와 비즈니스는 쌍둥이고 이거는 커플이다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이걸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에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00년 전에 성경에서도 야고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느냐? 첫 번째,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 관계없습니다. 세 번째,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아이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시간, 장소, 아이템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만 관심이 있어요. 이익 나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신학 시대의 로마 제국 안에서 디아스포라, 다문화, 비즈니스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의 복음이 이야기되어진 거라면, 현재는 이게 전 지구적으로 이주민의 상황이, 디아스포라가 계속 확산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중이다라는 부분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주민이 중요한 거는 가족에서는 거의 다 의견 선도자예요. 거의 다 오피니언 리더고, 사회문화적으로도 개혁자고 또 변혁자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처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또 로잔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신 거를 너무나들 아시니까 제가 요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의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도 1월 1일에 이문동 외국어대학교 정문 앞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다하나교회라는 거를 개척을 하면서 중심되는 말씀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문화가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를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한국과 몽골, 중국이 같이 하나로 또 3명의 목사와 같이 팀사역을 세워가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5개의 창업이 있었어요. 의료관광, 카페, 통번역, 의류, 관광 이렇게 있었었는데, 여기서 쭉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해보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왜 창업을 하느냐?
창업을 할 때 이 이주민들은 DNA가 돈 중요한 DNA가 성공 중심적 DNA가 있다 보니까 뱀 창업 그러니까 사람들 엄청 모여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 이거 막 그러면서 이게 창업의 동기가 뭐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으로 창업을 했는데 왜 창업을 했느냐면은 우리 한 자매가 의료 통역을 하다가 병원에서 있다 보니까 사람을 돈으로 봐. 그리고 또 의료 에이전시 중간에 소개해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몽골에 학문이 좀 이상해서 아기가 한국에 왔었는데 그 아이가 돈이 떨어지니까 애를 버려버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게 뭐야 그러다가 그러면 너가 뱀 회사 해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열심히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5개 창업 중에서 2개 남았거든요. 근데 3개는 이렇게 되고 근데 그 열심히 창업해서 잘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창업의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창업의 동기가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또 성공하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교회 쪽으로 갖고 오다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어려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한 거룩함이에요. 이게 뱀 기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다들 잘 아시지만 월급 주려고 그러는데 사무실 월세 내야 되는데 이게 그 통번역 하는데 석사 논문 써주니까 500만 원 준대. 박사 논문 1000만 원입니다. 시세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대필 해주고 또 국제 결혼하는데 이렇게 비자 나올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얘기해주면 한 200만 원 준대. 근데 이거 성실하게 하면은 그냥 써주면 20만 원이거든요. 국제 결혼. 그리고 이제 석박사 논문을 써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게 위기 상황에서 저거 내가 눈 딱 감고 멀쩡한 사람들도 외국 나가서 관광하다 보면 일탈에 대한 유혹이 심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뱀 기업 한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심해지는, 그런데 거기서 지속 가능한 거룩함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였었습니다. 이거 하는 친구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사업 정체 월 1000만 원, 2000만 원 하다가 이게 한 5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올라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그 응답 받아서 올라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4번째로는 문화를 초월해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문화를 넘어가서 사업을 성공시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쉬운 얘기로 카페에서 카드를 갖다가 낼 때 이렇게 그냥 손으로 우리 이렇게 내면은 몽골은 되게 교만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카페 하는 자매가 몽골에서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막 싸우고 손님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여간 어쨌든 문화를 초월해서 이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내야 된다. 무척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점으로 보면은 5개 창업에서 3개가 실패했는데, 거기서 실패한 사람들을 또 회복해주는 사역도 되게 중요해지더라고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뱀장에서 망한 사람들, 너가 잘못한 거 이걸 갖다가 너가 못났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고, 표면상에 뱀 기업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문화 외국인 뱀 기업이란 뭐냐,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어요. 자기 부인의 연속이고 한국과 다른 민족 사이에서 문화를 초월해서 그 영역에 대해서 영적으로 포용하고 품어주는 힘과 지혜가 있어서 자신의 한계와 세상의 욕심과 교만에서 나를 비워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영적 전투의 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가 다문화 뱀 기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냥 이런 정의를 제가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돼서 2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이주민 사역도 매우 어렵습니다. 30년 됐는데요, 정체 중인 대한 이주민 사역이 많이 힘들어요. 그 젊은 친구들 안 들어오죠. 국가가, 교회가 하던 거를 다 갖고 가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는
뱀으로 이주민 사역이 새로운 돌파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고요. 다문화와 뱀은 연애만 많이 했어요. 서로 중요하다고, 서로 저 뭐가 될 것 같다고 얘기만 많이 했는데, 저는 결혼해서 진짜 애를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이제 또 제 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열린 사회 구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일본이 어제 아부다비 투자청에서 일본의 주식 투자 다 뺀다고 그렇고, 그 로저스도 자기는 일본에 투자 절대 안 한다고, 일본 청년들이요 일본을 떠나라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본 사회가 폐쇄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반대적으로 미국은 그 실리콘밸리에서 전 세계 좋은 아이디어 다 갖고 와. 다 갖고 오는 거를 갖고 받아서 거기에서 사업하고 돈 투자 펀딩 해주고 상장해주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국가가 돌아가는 역동적인 다이나믹의 국가 발전의 힘으로 사용되어지잖아요. 미국은 그 열린 사회를 국가의 활동 힘으로 사용하는데, 저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도 거룩한 비즈니스, 뱀의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막 오면 그거를 사업화해주는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한국에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한국의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적으로 이 뱀의 생각 과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이거를 거룩하게 또한 사업화해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또 다른 다이나믹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